자, 오늘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6번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면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개한 6번 도면입니다. 제가 미리 이 도면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업 순서입니다. 플랜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들든지 왼쪽에서 이렇게 만들든지 순서는 관계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플랜지를 체결하라는 거. 그래야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배관 절단 순서는 치수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수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이 똑같습니다. 단 부속품 위치, 배관 위치만 다르게 도면이 나오는 거지 뺄 치수는 똑같다는 거. 두세 개의 도면을 미리 뺄 치수를 기입해 가지고 틈나는 시간에 암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절단 순서 한번 볼까요? 1번, 2번 40A, 3번 32A, 4번 32A, 32A가 2개고 40A가 2개입니다. 그리고 25A, 자 5번, 6번, 7번이 25A입니다. 세 조각이죠. 그리고 8번부터 9번, 10번, 17번까지 모두 20A입니다. 배관 배치수를 이렇게 기입해 놓고 40A, 32A, 25A, 20A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보기가 좋습니다. 배관 배치수 한번 해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40에 20, 이경티입니다. 19, 그리고 20쪽에는 30. 그리고 반대편에 19에 플러스 부싱. 자, 부싱. 이 부분을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19와 15를 묶어서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엘보 용접 57. 자, 이번에 엘보 용접부에 57, 40A죠. 그 다음에 반대편 레두샤 79. 자, 친구네요. 그리고 화살표하고 부싱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32A는요. 자, 32에 22경티, 21, 27 반대편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32정티입니다. 여기에 29를 빼준다는 거. 5번 한번 가볼까요? 자, 5번. 자, 좀 전에 설명드렸고, 반대편에 25에 91번입니다. 23, 23. 자, 6번까지 23. 그리고 플랜지는 와셔를 끼우면은 그 높이가 2mm라는 거. 그래서 2, 7도 2고, 7 반대편에 25에 15, 이경티 17, 17. 자, 그리고 8번 반대편에 17.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30 했고, 반대편에 20에 15, 이경티 16에 16. 자, 그 10번 유니온. 유니온하고 플랜지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다 보면은 헷갈려 가지고 여기 뺄 치수를 1을 한다든지 여기 뺄 치수를 12를 한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고, 11번에 12, 반대편에 20에 90도 엘보, 자, 20, 12번도 마찬가지고 20에 반대편에 32,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 20쪽에 27이라는 거. 자, 13번 B 이쪽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경사 부분, 이 부분하고 A 부분하고 B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도면을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13번에 20에 25, 90도 엘보입니다. 자, 25쪽에 20이고 20쪽에 22. 그리고 20에 20, 90도 엘보 쪽에는 20을 뺍니다. 그리고 14번도 20이고, 자, 그리고 이 부분
14번 이 부분. 여기는 치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160이라는 거 미리 체크해 놓고 시작하시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15번 자, A 부분. 자, A인데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붓이 있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15번에 29. 자, 29. 여기도 29죠. 29에 플러스 부싱 14. 29 플러스 14. 두 개를 뺀다는 거. 자, 그리고 반대편에 20에 45도 엘보는 12. 자, 16도 12. 12입니다. 16도. 마지막 17. 17 같은 경우에도 12. 반대편에 자, 20에 90도 엘보죠. 자,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는 20을 빼준다는 거. 그리고 경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는 높이. 자, 높이. 폭이 아닙니다. 높이. 높이 162 곱하기 1.414를 해야 226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동강. 자, 동강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든지 백지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자, 동강. 자, 동강이 지금 현재 직선 부분이 있고 밴딩 부분이 있습니다. 동강 같은 경우에는 600. 자, 여기서 여기 직선 거리가 600입니다. 600에 자, 210. 자, 210을 빼고 200을 빼면은 190이 나옵니다. 그렇죠? 600에서 210에 자, 200을 빼면은 나머지가 190이라는 거. 그 동간 밴딩 부분은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뺄지수 되어 있죠. 자, 200. 자, 200. 전체 이게 길이가 200이죠. 200에 58과 어댑터 부분 35를 빼준다는 거. 그러면 107에서 밴딩을 돌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어댑터 부분 35, 엘보 쪽에 15. 자, 이렇게 밴딩을 하고 배관을 연결할 때 이때는 가장 근접한 치수 잘 돼가지고 그 부분에 절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플랜지 수직 수평 규정이 바뀌어서 이 부분도 채점하는데 들어가죠. 요 구멍을 보고 수평, 수직을 요 모양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점수가 2, 3점 정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기에 수평, 수직을 맞추지 않고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사상 같은 경우에는 25A에서 40A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A 같은 경우는 세산을 남기고 세산을 남겨놨어야 나중에 타이트하고 빡빡하게 조립이 됩니다. 전부 나사를 내면은 조립할 때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프론 같은 경우에는 25A에서 40A는 25바퀴, 25바퀴 이상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20A 같은 경우는 20바퀴 이상 돌려야 돼요. 왜? 나사 절착기가 현장에 가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상태가 안 좋은 게 많아요. 제 경험상. 그러면 나사산 사이사이에 조금씩 산이 망가지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누수가 되진 않아요.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20바퀴에서 25바퀴를 돌리라는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오른쪽에 치수를 기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210에서 19, 19에 57을 빼면은 134. 자, 2번 같은 경우에 250에 57에 7을 빼면은 186. 3번, 4번은 32A죠. 250에서 9와 21을 빼면 220.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250에서 21에 29를 빼면 200. 자, 5번은 25A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치수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600입니다. 220을 빼면은 390이죠. 자, 23에 19에 15. 부싱을 반드시 빼주고 잘 기입하라는 거. 그러면 333.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 표시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A짜리 엘보 용접 부위.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배관에도 X차를 표시한다든지 다른 표시를 하셔야 돼요. 한쪽 부분만 나사산을 낸다는 거. 6번, 7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부터는 전부 다 20회입니다. 160회, 17회, 20을 빼면 123. 9번 같은 경우에도 200에, 16에 30을 빼면 154.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번. 11번 같은 경우에도 150. 자, 150. 20에 11을 빼면 118. 그리고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210에 20에 27을 빼면 163.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경사. 여기에 폭이 아니라는 거. 높이 160에서 1.414. 226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절단하는 게 아니고, 뺄 지수. 12에 12를 빼야 최종 절단 치수. 그리고 여기는 배관 마지막에 조립했을 때 측정 치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절단 치수, 조립하고 난 다음에 측정 치수.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죠. 230. 230에서 12에 20을 빼면 198. 그리고 직접 여러 가지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수기로 직접 적어 보시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에 오래 남고 실수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관 절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A 1번 134 이렇게 체크하시고 134 V자로 이렇게 커터기를 이렇게 물린 다음에 한번 이렇게 흠집을 내봐야 돼. 맞는지. 그리고 절삭류. 자, 한두 방울만 이렇게 들이대면 됩니다. 이렇게 딱 서서 돌리실 때 최소한 3바퀴 이상.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자, 그리고 이때 조금씩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 마지막 17번 198 똑같은 방법으로 절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이 다 되어 가면은 배관을 왼손으로 살짝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관 절단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절삭하기 전에 치수가 맞는지
한번 재어 봐야 돼요. 1번부터. 그죠? 이렇게. 왜 이렇게 치수를 한 번 더 체크하냐면은 1cm 이상 오버됐을 때는 나중에 작품을 만들면 부분 치수가 1.5cm 이상이 오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치수를 체크해 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배관 절삭하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A짜리 1번, 2번하고 25A짜리 6번, 7번 플랜지 쪽은 한쪽 면만 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별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위에 치수는 보지 마시고 밑에 이렇게 보고 나를 보고 1차 얼마만큼 절삭을 하겠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자, 아직까지 한 바퀴도 안 돌아갑니다. 이럴 때 눈금을 자, 한 눈금씩 이렇게 자, 자, 한 번 더 한 눈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 눈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됐습니다. 두 눈금에서 세 눈금. 자, 됐죠. 자. 이제는 세팅이 됐기 때문에 40A도 그냥 바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5A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치수를 보지 마시고 자, 밑에 자, 1차적으로 얼마만큼 깎겠다는 거 요렇게 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절삭이 작게 되죠. 이럴 때는 두 눈금 대충 보고 이렇게 자, 아직까지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한 눈곱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절삭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사산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죠.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가셔야 됩니다. 자, 끝.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딱 된 겁니다. 자, 3산 정도 남으면은 이게 가장 적당한 겁니다. 자, 25회 같은 경우에는 6번, 7번은 한 면만. 자, 한 면만 절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5회. 오케이. 자, 1차적으로 한번 물리고. 자, 얼마만큼 깎이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회는 3산 남기고, 자, 됐습니다. 한 바퀴 정도 돌아가네요. 한 칸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눈금을 보는 겁니다. 한 칸씩. 오케이. 자. 세산 남기고. 바퀴, 두 바퀴. 자, 조금만. 반눈금만 더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 조금. 세산 남기고 됐습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자, 세 바퀴. 자, 두 산에서 세 산 딱 남았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산 남기고. 자, 이제 나사 절삭이 모두 끝났습니다. 엘보 용접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접 전류치는 용접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많이 찢어보고 본 용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접할 때는 본 용접보다 한 10% 정도 높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접 한 90 정도 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한번 찢어보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찢어보고. 각을 딱 맞춘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엘보 용접은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 양쪽 여기 네 군데를 내놓고 여기에서 일단 직각을 맞춰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게끔. 됐습니다. 정확하게 직각이 나온 다음에 등 부분에, 자, 이 부분에 한 방, 두 방,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두 방을 놓고 마지막에 돌려서 한 방,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엘보는 용접을 하면은 안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 1, 2mm 정도. 그걸 미리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쪽에 두 방을 놓으면은 약 1mm 정도가 약간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용접을 하면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안쪽으로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등 쪽에 두 방. 한 방. 두 방. 여기도. 한 방. 두 방.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안쪽에. 한 방.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레그를 충분히 제거해갖고 용접이 잘 되게 본격적으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보 용접은 찍기 2번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이렇게 용접합니다. 그리고 1차 찍기 저는 85로 놓고 합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인데 맞는 전일치를 측정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찢어보고. 색깔이 변할 때쯤 돼서 찍고. 선을 따라서 천천히 돌리시면 됩니다. 자, 검정색으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 슬래그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1cm 정도 앞에서 진행했다가 찍 1cm 정도 더 진행.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 1cm, 끝날 때 1cm 넓게 하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cm 앞에서 찍. 자, 1cm 더 진행.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 2차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용접봉을 이 수지로 세우면은 비드 모양이 두껍고 보기 싫기 때문에 비스듬히 이렇게 한 번 더 입혀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천천히 선을 따라서
연결 부위 똑같은 방법으로 1cm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cm 더 진행하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기 2번, 선을 따라서 천천히 자, 1차 끝났습니다. 연결 부위도 똑같이 됐습니다. 1차 끝났습니다. 2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와 달리 용접봉을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드 모양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한번 찢어보고. 선을 따라서 천천히 마지막 마무리. 1cm 앞에서 시작해서 1cm 더 진행. 연결 부위에 됐습니다. 두 번 용접한 겁니다. 두 번 두툼하게 용접이 잘 됐죠. 그리고 다음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와샤를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접할 때는 엘보와 마찬가지로 좀 높게, 본 용접보다는 높게 한 90 정도로 해놓고 가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 용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좌우 위빙을 해서 2번 돌리겠습니다. 일단 가접부터 하겠습니다. 자, 찢어서 전류치를 확인한 다음에 됐습니다. 맞네요.
전에 씹는 동안에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자, 딱 맞습니다. 반대편 슬래그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본 용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접을 하고 난 다음에 물에 식히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좌우 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치를 좌우 이빙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65 정도로 놔보겠습니다. 좌우 리빙을 두 번 할 건데 1차는 이렇게 좌우 살짝 좌우 아시겠죠? 두 번이기 때문에 너무 1차 2차가 넓게 이렇게 가면은 비드 모양이 많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깔짝 하겠습니다. 용접하기 좋게 살짝 눕힌 다음에 한번 긁어보고 좌우 살짝만 깔짝 왼손으로는 살짝 돌립니다. 좌우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충분히 식힌 다음 끝부분에 제거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출발 시점에서 1cm 앞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뒤쪽으로 1cm 뒤로, 아시겠죠? (1cm) 더 진행 됐습니다. (1차)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류치를 쓰기 위해서 반대 것도 1차는 진행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자세 딱 잡고 좌우 이빙 천천히 깔짝 좌우 플랜지 쪽에 힘이 좀 많이 가게, 그리고 잠깐 겹차게 비치도 됩니다. 이렇게 겹차게 연결 부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연결 부위 1cm 더 진행. 마지막으로
2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용접봉을 조금 더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리고 전류치를 한 10% 정도만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전류치는 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인데 맞는 전류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자세 정확하게 하시고, 자, 한번 쉬고 뼈싸게. 한번 쉬고, 자, 한번 쉬고, 연결 부위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cm 더 진행. 반대편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서. 자, 한번 쉬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쉬고, 자, 한번 쉬고, 자, 한번 쉬고, 마지막 연결 부위. 좌우 좌우. 플랜지 배관 길이가 짧다 보니까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플랜지 용접 끝났습니다. 자, 테프론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프론 작업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냥 오른쪽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깥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25A, 40A는 25바퀴 이상, 그리고 20A는 20바퀴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나사산이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라는 겁니다. 테프론 작업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플랜지는 맨 마지막에 체결할 때 하시라는 겁니다. 미리 체결 하시면 안 됩니다. 도면을 본인 앞에 두고 어느 방향을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자, 여기부터 1번 방향부터 가보겠습니다. 5번 쪽이죠. 40에 25 부싱입니다. 부싱. 부싱은 테프론을 10바퀴 이상만 돌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40에 20. 이경티죠. 이렇게. 부싱까지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25A짜리 5번. 자, 제일 긴 배관입니다. 일단 일자로 끼울 수 있는 만큼 끼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25, 90 엘보. 그 다음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 쪽입니다. 플랜지 쪽. 플랜지 쪽은 한 곳만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짧은 부위죠. 160쪽. 맞죠? 여기까지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 있으면은 이렇게. 자. 1번 쪽에 210이죠. 210. 대충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부싱 쪽하고 같이 잡았어. 이렇게 돌리면은 속도가 조금 빠를 겁니다. 자, 방향 잘 보시고. T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웠는지 위로 솟았는지. 자, 210 조금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치수 측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뺐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흠집을 내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또 차이가 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치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바이스에 분리를 해서 그렇게 봐야 정확한 치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자, 5번 쪽에 390이죠. 390. 한 바퀴만 더 돌리죠. 오케이. 자, 390.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끝에서 끝까지 치수가 얼마입니까? 600이죠. 여기도 한번 보시고. 예, 정확하게 600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맞겠죠? 예, 맞습니다. 자, 플랜지는 마지막에 제가 조립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기 2번. 자, 2번 40에 32 레두시아. 그 다음에 3번. 3번. 32A.
그 다음에는 3번에서 4번 사이가 32에 20, 이경티죠. 32에 20. 자, 여기가 끼워 보겠습니다. 끼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끼워 놓고 하나씩 조립하면 됩니다. 자, 4번 32에 4번까지. 자, 4번 다음에 32에 32 정티네요. 자, 정티 하나 있죠, 여기. 자, 방향 잘 보시고. 자, 방향. 이 방향이, 자, 현재 도면에서는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작입니다. 이거 한 번씩 실수하는 분이 있어요. 방향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도면을 정확하게 내 앞에 두고 보시라는 겁니다. 의외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런 데서. 자, 이렇게. 부심까지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10바퀴 이상. 자, 부싱. 부싱 다음에 경사배관이죠. 경사배관, 그죠? 경사배관 15번 쪽이죠. 15번. 이렇게 15번까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경사 부분에서 자,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죠. 45도 여기까지 끼워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끼우냐? 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속도가 굉장히 나죠. 이렇게 하면 2번 쪽의 치수가 250입니까? 250. 조금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40A 쪽은 치수를 잘 보셔야 돼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딱 레두시아 중앙에 250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쪽에는 250이죠. 여기도 250이네요. 한참 돌려야 되겠습니다. 끝부분에 이쪽 부분이 돌아가면은 파이프 렌치를 한쪽에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렌치가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 250. 25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T 방향. T 방향이 지금 누웠죠. 자, 누운 방향에서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도 250이죠. 250. 자, 배관이 비려지면은 반대편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250. 250. 그리고 전체 치수가 750. 전체 치수도 한번 보셔야 돼요. 부분 치수도 봐야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750입니다. 그리고 경사 부분. 자, 경사 부분 도면 A. 자, A 부분. A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위치 잘 보셔야 돼요. A가 A인데 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210이죠. 210. 한참 돌려야 되겠습니다. 방향 위로 210. 자, 배관을 이렇게 흠침을 내서 중앙을 잡아야 되고 부속을 이렇게 보고 중앙을 잡아야 됩니다. 210 조금 더 쪼개.
부속 중앙에 210에서 1mm, 2mm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는 두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1, 2mm는 두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경사 부분 16번 그리고 45도 엘보 20A 정상 17번 17번 다음에는 90도 엘보 자, 이렇게 여기까지 조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부위 절단 치수는 200인데 측정 치수는 226입니다. 이렇게 226, 약 한 1mm 정도 차이 나네요.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경사 부분에 많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작게 움직이겠다 싶으면은 반대편에 파이프 렌치로 한 번 더 잡아주면 됩니다. 천천히. 자, 정상이 230입니까? 한 바퀴만. 자,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부터는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잡고 천천히. 자. 엘보 방향 잘 보시고. 중앙에서 230. 딱 잡고 안전하게.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천천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힘들면은 바이스를 풀어서 작품을 돌리면 됩니다. 그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품 돌릴 때는 도면도 같이 돌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중에 좌우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방향 230. 한 1mm, 2mm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600이죠. 이렇게 담보고. 다음 14번. 14번. 이렇게. 14번 다음에 20에 90도 엘보. 14번 같은 경우에는 160이죠. 160.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살짝 여기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면 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160. 한 바퀴 돌리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다음 밑으로 가는 도면을 잘 보시고 13번입니까? 13번. 자, 여기 있네요. 13번 다음에 25에 20 이경 엘보죠. 오케이. 치수가 160이죠. 160. 자, 160. 자,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안 움직이게. 자,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한 2바퀴 정도는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반대편에 돌면은 반대편에 파이프 렌치로 잡거나 작품을 빼서 발스에 반대편을 물리면 됩니다. 한 바퀴 더 돌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살짝 움직이게 손을 여기 잡고 이렇게 밑부분을 잡으면 배관이 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각도 한번 싹 보시고 이렇게 되네요. 다음 8번. 8번 다음에 25에 15 이경티네요. 동간 가는 부분이네. 보니까 어댑터 쪽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 치수가 얼마입니까? 160. 천천히. 돌잖아, 천천히. 이렇게. 여기부터는 조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작품을 조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160이죠.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 T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T 방향. 자, 160 맞죠? 정확하게. 자, 맞습니다. 마지막. 플랜지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게 조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닥에 놓으세요. 바이스에 걸든지 바닥에 놓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잡고 자. 여기 치수가 270이죠. 대충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70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270
거의 근접하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요렇게. 자. 볼트 너트를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아랫분에 한 개. 자. 패킹이 빠지지 않게 아래쪽에 두 개를 끼워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자. 어느 정도만 볼트 너트를 조금씩 채워 주시고, 자, 각도. 자, 수평을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랜지 수직 수평, 여기도 규정이 바뀌어서 점수가 있죠. 볼트 너트를 조금만 조이고 이제는 바이스에 작품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작품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그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조이면서 플랜지 수직 수평도 지금 머리에 염두에 줘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조이고, 자, 반대편에 이렇게 한번 조이고, 그리고 플랜지 폭 약 한 7mm 정도 나오네요. 7mm. 자,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수가 안 되게끔 꽉 조아보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플랜지. 자, 플랜지 수평 이 부분은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수평 수직을 재겠습니다.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T 12번 부분. 12번 이렇게 작품을 바로 하려고 자꾸 누운 걸 올리고 누운 걸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마지막에 한번 잡는 거예요. 20 엘보. 여기에서 치수를 측정을 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이죠. 방향 잘 보시고 210 쭉 한 바퀴만 돌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11번이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패킹 반드시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끼운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150이죠. 150. 중앙에 바퀴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T 하나 있죠.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자 6번, 9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요렇게 넣고 보겠습니다. 자, 살짝 한쪽으로 풀고, 자, 패킹 조심해야 됩니다. 패킹. 자, 살 들고 이렇게. 자, 조립한 다음 다시 원위치로 가겠습니다. 자, 위치 잘 보시고 T. 자, T 부분 200이죠. 자, 200. 자,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 다음에 10번. 10번 같은 경우는 10번에 150이네요. 150. 한참 더. 150이죠. 150 중앙에 근접하게. 자, 150 한참 더 있네요. 자, 150 정도 나왔습니다. 살짝 올려가지고 이제 한번 끼워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작품을 바닥에 놓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패킹을 딱 챙기시고, 자, 이 부분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방향도 돌아갔으면 조금 돌려주면 돼요. 여기 있어. 요렇게. 자, 각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자, 조금 더 쭉. 됐어. 살짝 좌우를 잘 조정하면서 그렇게 해야 맞춰야 됩니다. 이는 여기에 수직 그리고 고무 위치 패킹 잘 보셔야 됩니다. 이지성 됐죠? 자, 요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천천히. 이렇게. 손으로 좀 돌리고. 손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억지로 끼우시려고 하면은 패킹이 째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각을 맞춰서 돌리라는 거. 자, 빡빡하게. 자, 여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돌아간 부분을 조금 방향을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잡고 배관을 잡고 최대한 작게 돌기 위해서 보시고, 자, 수직 슈팽도 대충 보시고 됐죠? 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수직으로 요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이는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됐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세워서도 보고, 이러면은 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딱 눈에 보입니다. 다 된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동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간 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면을 잘 보시고, 테이블 정리도 이렇게 좀 하시고, 자, 직강. 자, 직강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140. 이렇게 어댑터를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관 쪽에 꽂으면은 190이 나와야 되죠. 200이네요. 1cm 차이 나는데 나중에 어댑터 부분을 이렇게 조으면은 190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밴딩 부분은 107. 자, 계산된 부분은 107. 밴딩 할 때 0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직각이 맞는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밴딩 부분은 200이 나와야 되죠. 200 한 7쯤 나오네요. 나중에 테프론을 감아서 체결을 하면은 약 한 1cm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 폭이 230이죠. 230. 됐습니다. 그리고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용접을 하면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가지고, 자, 용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댑터 부분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붕사를 꼭 발라줘야 됩니다. 자, 진짜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반대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완전히 변한 다음에 멀리 가까이 하면은 빵꾸 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자, 뗐다 부셨다, 뗐다 부셨다. 됐어. 가자. 작업하기 좋은 위치로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동간과 동간은 재질이 같기 때문에 붕사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자, 멀리. 자, 제가 볼게요. 자, 됐어.
멀리. 됐어. 다음. 멀리.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에. 자, 또 쉬었다가 반대편에.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용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손으로 닦아서 기포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용접이 잘 됐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 곳만 남기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나중에 마지막으로 조립을 해놓고 용접할 때도 한 곳만. 왜냐? 조립을 하고 두 군데를 남기고 용접을 하다 보면은 밑에 열이 많이 가게 되면은 재수 없으면은 누수가 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남기라고. 아시겠죠? 자, 10바퀴 정도만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직각이 어느 위치인지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직각이. 도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바뀌면은 실격될 수 있습니다. 자, 직각 치수가 190이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자, 10바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자, 수평 수위 잘 보고.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 자력 따위에 이렇게 걸친 다음에 빨갛게 달아오르면은 붙었다 됐다. 자, 검정색으로 완전 변한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됐습니다. 여기 부분에 뜨거우니까 이렇게 놓고 플랜지 부분에 수평 수직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을 밟고 살짝 여기 돌아갈 수 있는 부위는 잡아주시고, 자, 수평수위 됐죠? 조금 더 돌아왔습니까? 자, 조금 앞쪽으로.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세워서 동간 쪽에 수평 수식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게 됐습니다. 이제 작품 완성이 다 됐습니다. 테이블 정리 조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치수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 600, 750, 190, 200. 그리고 번호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외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번호를 모듈로 지었다면은 테프론도 이렇게 나온 부분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기 좋게. 그리고 유니온 부분 다시 한 번 더 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유니온 부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조여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작품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 부분 유니온 이 부분을 마지막에 체결할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직각으로 딱 되었을 때 체결해야 됩니다. 억지로 돌리려고 하면은 내부에 고무 패킹이 째지는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이 빼먹는 플랜지 수직 수평 마지막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 때 바이스에 걸어 놓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럴 때는 움직일 때마다 수평 맞추고, 움직일 때마다 수평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작품을 거의 완성할 때 그때 바닥에 수평에 놓고 그때 마무리할 때 수평을 잡는 거지, 계속 움직이면 안 돼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 6번 도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